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변동성과 시장에 충격을 주는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한 주였는데요. 오늘 한 주도 잘 마무리해야 되겠고요. 8월에 본격적인 시장에 저희가 어떻게 대응할지, 어떤 종목들로 수익을 올려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저희가 오늘도 함께 그런 종목들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일단 양시장은 오늘도 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보합권 수준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2,600선 정도는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오늘 소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918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미국에서 신용 등급의 강등 이 여파가 이번 주에 충격을 주는 모습이고요. 그런 충격에서 조금 벗어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전환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기관이 양시장에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8월에는 이런 시장의 양상, 어쨌든 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이것을 빌미로 차익 실현 좀 하고 새로 또 포트를 짜야겠다, 이런 심리들이 많이 발동을 하고 있는데요. 8월 한 달은 아무래도 이런 양상이 또 계속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서 또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저희가 그런 종목들 미리 선별해서 20개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들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증시파워10 오늘 순서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스피드 종목 10으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10가지 총 20가지의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핵심만 요약해서 투자 포인트 알려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때마침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또 이 종목 관심이 생겼는데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십시오라는 이런 질문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있고 샵 3772번 문자로도 궁금한 점 받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궁금증도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종목 소개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앤리서치의 최진욱 팀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종목 많이 준비하셨죠? 네네네. 네. 자, 오늘 날도 굉장히 더운데 시원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많이 가지고 오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첫 번째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진욱 팀장의 픽부터 볼까요? 사막 콘덴서 시작으로 호텔신라와 LG화학, 레이크 머티리얼즈, 클래시스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하창원 본부장의 픽은 HD 한국조선해양, SPG, T로보틱스, CNC 인터내셔널, 진성TC 이렇게 10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종목 10가지를 골라오셨습니다. 이 종목들 보셨죠? 시청자 여러분들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다라거나 아니면 관심이 생겨서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라는 궁금증이 생기신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주셔도 되고요. 샵 3772번 문자로도 궁금한 점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릴레이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진욱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갈까요? 네, 저는 이제 MLCC 관련주인 사마 콘텐서를 좀 사마 가지고 콘텐서. 왔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사마 콘텐서 같은 경우가 전체 매출의 한 65% 정도가 지금 현재 수출을 통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중에서 지금 LG전자의 지금 VS 사업부향 매출이 거의 한 40% 좀 넘게 매출 빈도를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최대 고객사를 할 수 있는 LG전자 같은 경우가 현재로서는 좀 외형 성장이 좀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네. 흑자 전환까지 이번에 확실하게 좀 해준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지속되는 이 매출 상승에 따라 가지고 그의 여파로 좀 사마 콘텐서 역시 좀 매출 성장에 좀 긍정적인 여파가 하반기 들어서 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한 또 지금 LG 마그나 쪽에서 지금 통해 가지고 전기차 파워트레인 사업까지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앞으로 좀 중장기적인 수요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좀 전방 산업 수요가 좀 부진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현재로서 좀 MLCC 쪽의 매출 상승이 확실히 좀 속도가 좀 더딘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전자용이라든지 산업용 MLCC 같은 경우는 하반기 들어서 좀 매출 성장에 여전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오히려 지금 전방 수요가 둔화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안정적인 마진 체력을 여전히 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좀 전장 부품 매출 향에 있어가지고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성장 역시도 좀 가파르게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마 콘덴서 MLCC 관련 종목들 최근에 꿈틀거리고 있는데 추이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이죠? 네,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네. 조선주들 많이 올라왔지만 네. 저는 시작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적인 추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 사무중공업이라든지 현대 미포조선 이런 이제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매출 연결 부분에서 이런 사무중공업에 대한 영향력이 크죠. 근데 굉장히 실적이라든지 수주 기조가 좋은 상황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대부분의 이런 자회사들이 연간 목표치를 충분히 조금 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상황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사무중공업 같은 경우는 연간 목표치 225%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LNG선도 고가의 재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과를 좀 주목을 하게 된다면 지주사격인 HD 한국 이제 조선해양을 매수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리포트가 네. 나와 있는 상황이고 목표 주가도 굉장히 좀 높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룸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조선 업황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죠. 계속적인 국제 회사기구에서 환경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후 선박들이 대거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많아지고 있고 성과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원활한 수주를 계속적으로 받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성장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헤비테일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연간 흑자 전환이 된 거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도를 하면 할수록 인도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관심 갖고 지켜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조선주 이제 출발하는 거다라는 그런 의견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 네, 저는 이제 호텔 신라를 좀 준비를 호텔 신라. 했습니다. 네, 올해 이제 1분기부터 흑자로 다시 좀 전환을 해준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 들어서 좀 매출 성장에 여전히 좀 기대감이 살아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계속적인 좀 꿈틀거리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좀 그에 따라서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현재로서는 주가가 좀 많이 거닥에 빠졌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속적인 좀 외형 성장이 하반기 들어서 내년까지도 꾸준하게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면세점의 성장에 따라 가지고 외형 성장세에 여전히 좀 하반기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지금 외국인 관광객 역시도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면세점에 대한 이용 고객 수들이 수요가 증가를 해주게 되면 그에 따른 호텔 신라 측에 대한 좀 긍정적인 여파가 주가에 좀 나타나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해외 관광 활성화가 계속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실적 성장 역시 좀 가파르게 나타나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인천공항의
면세점 이점이 좀 결정이 되고 나서 현재 지금 큰 이변이 만약에 좀 없다라고 하게 되면 객당 임대료만 봐도 올해 매출이나 이익 측면에서 하반기 들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여파가 나타나줄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면세점의 좀 산업구조 현재 보게 되면 좀 판매자 위주로 좀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셀러스 마켓으로 좀 변화를 한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호텔신라 측에 대한 좀 수혜주로 여전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또한 좀 외국인의 좀 면세점 이용객 수가 계속 좀 증가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미 좀 전반기에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를 해줬기 때문에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텔신라 실적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의 추이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 두 번째는 무슨 종목일까요? 네, SPG. SPG. 네,입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제 로봇과 AI 쪽에서의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쵸. 그렇게 되면 이제 구조적인 성장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뭐 원가에 좀 영향을 미치는 종목군들을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SPG를 좀 선정을 했고요. 뭐 대표적인 감속기 업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SPG와 SBB테크가 거의 뭐 양대 산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하모닉 감속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넘어가면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SPG 쪽이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일본 쪽에서 여전히 뭐 이런 그 감속기 부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지만 국산화를 성공했다는 점과 또 이제 다양한 대기업들과의 이런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반기 때 이제 두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이런 IPO 관련된 기대감들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간밤에 아마존도 굉장히 좀 주가의 급등이 나왔는데 이거 AI 쪽으로 결국에는 사업에 대한 가이던스가 좀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한 기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 AI 쪽이 핫해지게 될 거고요. AI가 좋아진다는 건 결국에는 연관성이 가장 높은 또 로봇 쪽에 대한 트리거를 또 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AI 관련된 종목군들도 좋지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좀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심으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출산율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노동력 부분에서 이런 협동 로봇부터 계속적인 좀 성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북미 고객사 확대에 따른 기대감들도 커지고 있는데 뭐 11월에 센터들도 설립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뭐 연간에 대한 모멘텀들은 충분히 좀 있지 않나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PG까지 로봇 관련 종목 하나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그 다음으로 좀 LG화학을 좀 가지고 LG화학. 왔습니다. 네, 오. 지금 뭐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시장에서 여전히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그렇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좀 2차 전지에 대한 좀 고성장 밸류 역시도 여전히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지금 배터리 쪽에 대한 견조한 성장이 꾸준하게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외형 성장이 역시 LG화학 쪽에 좀 기대를 해볼 필요성이 좀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지금 전지 소재 부분에서 출하량이라든지 원가 경쟁력 지금 이 부분에 좀 바탕으로 실적 개선세 역시 좀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비해서 전반기에 비해서 하반기는 조금 더 가파르게 좀 성장성이 확실하게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석유화학 부분 같은 경우도 오히려 지금 적자폭을 축소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성까지도 여전히 좀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좀 양극재를 비롯해서 지금 전지 소재 출하량 부분들이 계속적인 좀 증가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에 따라 좀 수익성도 여전히 좀 호조세고 생명과학 매출액 부분들 여전히도 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추정치가 계속적인 상향 조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관점입니다. 지금 월봉상 보게 되면 지금 4개월째 계속 좀 눌림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지금 구간에서 60일선만 이탈을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전히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좀 필요성을 가지고 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좀 눌림목을 좀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타점이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화학 최근에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 네, 이어서 이제 T 로보틱스. 또 로봇 종목 하나. 네, 더. 로봇 종목 하나 더 추가로 할 건데 일단은 뭐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좀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2차 전지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수주를 했고요. 저는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만약에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자동화 시스템 쪽 하반기에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발 이런 공정 장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까지 좀 같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시스템 관련돼서 뭐 미국이라든지 기타 부분에서도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뭐 실적 성장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 게다가 최근에 이제 자금 조달들을 했는데 이게 뭐 이제 차입금을 갚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시설 투자와 또 이제 북미 지역에서 이런 확대로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는 뭐 단연 지금 대장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계속적인 좀 주가의 우상향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장 증설로 물류 로봇이라든지 이런 캐파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거고 이 지금 활용도들이 계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 뭐 물류 로봇이라든지 반도체 이송 로봇, 웨어러블 로봇 이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른 뭐 수주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뭐 지금 이 SK 쪽에서 또 이 공장 수주를 받았었던 것들 그리고 일본 물류 회사에서의 이런 협업들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 모멘텀도 충분히 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로봇 종목 하나 더 T-로보틱스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네 번째죠. 네, 저는 좀 레이크 머터리얼즈를 좀 레이크 준비를 머터리얼즈. 했습니다. 네, 네. 지금 레이크 머터리얼즈 같은 경우도 지금 수직 계열화가 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는 관점으로 네.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있어서 지금 고객 다변화까지 여전히 좀 나타나주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상당히 좀 구축이 잘 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방 산업에 대한 좀 수요 개선 기대감이 여전히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반도체형 전고체 수요 점증 부분들은 여전히 좀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 고효율 태양광 셀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모멘텀이 살아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좀 단기적인 좀 실적 부분들이 지속적인 좀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내년부터 지금 석유화학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금 촉매 실적 부분들이 지금 의미 있게 좀 더해질 수 있는 시기인 전까지 맞물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태양광 쪽과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 그리고 현재 석유화학 부분들까지도 모멘텀을 여전히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에 있어서 지금 주가 같은 경우도 여전히 지금 밀리고 있는 모습들이 안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여전히 지금 구간에서도 좀 가져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석유화학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메탈로 센 촉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지금 침투율이 한 10%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앞으로 좀 90% 정도의 침투율이 여전히 좀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좀 외형 성장 역시도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러한 좀 기업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도 오히려 지금 분할로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모아가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저희가 한번 매수하는 찬스 잘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CNC 인터내셔널. CNC 인터내셔널. 네입니다. 색조 화장품이고 제가 네. 매주 한 번씩은 화장품을 꼭 들고 오거든요. 네. 일단 실적이 색조 화장품 쪽에서 특히나 이제 북미나 유럽 지역, 일본 지역에서 확대되는 기업들은 계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뭐 주가의 슈팅 이미 한 번 나오긴 했는데 추가적인 상승력 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색조 ODM 쪽에서 이제 많은 이 캐파가 확대가 되고 있는 회사이죠. 일단 뭐 북미와 유럽 쪽에서의 폭발적인 성장력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북미 지역 같은 경우 23년 2배 이상의 성장이 나올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가 뭐 5만 원대에서도 계속적인 목표 주가 상향에 대한 리포트들이 나왔고 실적 베이스로 나쁠 게 전혀 없다라는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좀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북미와 유럽 쪽에서의 이런 탑 티어에 있는 이런 공급사들이 계속적으로 기타 지역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고 특히나 북미 지역에서 의미 있는 성장이 나오는 기업들이 유럽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순환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고 이제 생산과 이런 비용 그 좋은 부분들은 다 늘어나고 있는데 또 생산에 대한 이런 비용들은 곧 컷을 또 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최대 실적은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잘 활동을 하는 것도 우리나라 색조 화장품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색조 쪽은 1분기, 2분기 실적 굉장히 좋을 거고 뭐 3분기 이어서 계속 좋아질 거기 때문에 사실상 실적 베이스로 계속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 65,000원 이상도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NC 인터내셔널 화장품 종목도 하나 오늘 또 새로운 종목을 가져오셨어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5번째 갈게요. 네, 저는 지금 클래시스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클래시스.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반등세가 좀 강하게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실적 부분들은 뭐 여전히 하반기에도 좀 기대를 해볼 좀 기업이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만큼 좀 실적 부분들이 있어서는 좀 탄탄한 기업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지금 슈링크 시장 같은 경우가 판매 호조수가 꾸준하게 증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 좀 견조한 흐름은 여전히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소모품 판매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 분기 이어서 좀 사상 최대 분기 실적 역시도 경신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기 실적 역시나 좀 하반기에 들어서도 좀 사상 최대 분기 실적 부분들도 여전히 좀 기대를 해볼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장비 소모품 매출 추이만 봐도 국내 리프팅 시장에서 자체 여전히 좀 성장성이 좀 있는 기업이 클래시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해외 시장에서도 지금 주력으로 잡고 있는 게 브라질 시장 쪽이죠. 그래서 브라질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견조한 성장세가 여전히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질 시장 같은 경우가 클래시스가 지난해 한 전체 매출의 한 27% 정도를 차지를 했었는데 이 비중이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계속적인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핵심 수출처로서 브라질 시장을 정확하게 좀 공략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매출 증가에는 좀 가파르게 하반기 들어서 좀 증가를 해줄 수가 있다. 그에 비해서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 라인에서 조금 소폭 빠진 모습이지만 여전히 지금 신고가를 넘어서서 좀 계속적인 우상향 기조가 들어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클래시스 오늘 7%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추이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하창원 본부장님 5번째 바로 갈게요. 네, 진성 TC입니다. 진성 TC. 네, 일단은 뭐 이번에 이제 캐터필러가 4월부터 6월까지 순이익이 좀 70% 이상 늘어났다라는 기사를 보셨을 네. 겁니다. 근데 진성 TC의 최대 고객사가 캐터필러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이런 캐터필러에 대한 뭐 하부 주행에 대한 부품을 생산을 하고 매출 비중도 가장 높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건설기계 섹터에 대한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워낙 많이 있습니다. 일단 뭐 미국 쪽에서 주택협회에서도 뭐 하반기 이후도 계속적으로 시장이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실질적인 수준은 이제 비주거용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택시장도 좀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조가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설기계 부분에서의 호황이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제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원자재 광물 쪽이죠. 광물에 대한 이런 이제 탈중국화 움직임들 그리고 이제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채굴적인 부분에서 이슈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광물 부분에서의 채굴 수요가 높아지면 거기에 따른 건설기계에 대한 수요가 상당 부분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뭐 사우디발 관련된 이런 기대감들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중국 시장을 좀 보셔야 되는데 네. 과거에는 대부분의 건설기계에 대한 이런 매출 비중의 30% 이상이 중국에서 나왔는데 그걸 한 자릿수대로 다 떨어뜨려 놨거든요. 그런데도 북미 지역에서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반기에 이런 정책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만약에 중국 시장에서까지 턴어라운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날개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셔도 괜찮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성 TC까지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전부 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개해드린 10가지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 좀 해드리고 시장 상황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전장 업앤다운 고운별입니다. 오늘장 우리 시장 흐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여파에도 불구하고 간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축소한 채 마감을 했죠. 다만 미국의 실업 청구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양시장 출발은 조금 달랐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상승 출발을 그리고 코스닥은 하락 출발을 했지만 현재 구간에는 두 지수 모두 다 부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개장 직후 지금 1시간 20여 분이 흐른 지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 특징주들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개장 직전에 실적을 발표한 네이버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3,727억 원으로 집계가 되면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달 24일 하이퍼클로버 X에 대한 기대감까지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생태계 확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오픈 AI 관련 기업들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네이버의 오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이버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개장 직후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모두 다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상승폭은 네이버는 다소 반납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하락으로 돌아선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증권가에서 꾸준하게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중에 5%가 넘는 급등세가 연출되기도 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회복을 하려면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부정적인 의견 속에 오늘 주가의 흐름은 2%가량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전도체 관련 기업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한국초전도 저운학회가 상온에서 초전도체 물질을 발견했다라는 국내 연구진의 발표에 대해서 입증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초전도체 관련 기업들 급락하고 있는데요. 이 시각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서남을 제외하고는 초전도체 관련 기업들 전부 다 두 자릿대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비스 같은 경우에 현재 하한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덕성 같은 경우에도 11% 두 자릿대 낙폭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테마성 움직임이 심했던 종목들인 만큼 급락세도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관련 기업들 함께 살펴보시죠. 중국이 경기 부양 정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외국인 입국 비자 규제를 완화하고 후커우 제도를 손보는 등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건데요. 기존에는 상무부를 비롯한 경제 라인에서 경기 부양 정책을 내놓았다면 이제는 외교부 그리고 공안부까지 경기 부양을 위해 힘을 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경기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화장품과 엔터, 카지노 이러한 종목들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장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화장품 관련 기업들은 일본에서 국내 화장품의 수입액이 1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더 강한 탄력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가니트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회사이죠. 상한가까지 올라섰습니다. 다만 동전주이기도 하고요. 시가총액이 450억 원대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CNC 인터내셔널 오늘 호실적을 발표했죠. 6%대 오름세, 장초에는 두 자릿대 강세도 포착이 됐습니다. 엔터주인 SM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요.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대 오름세, 카지노 관련 기업인 롯데 관광개발 역시나 2.8%의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전장 업앤다운 고은별이었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앞서서 1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또 더 좋은 종목들 10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잘 설명 저희가 드리는 거 들어보시고 이 종목에 관심이 있다, 내가 궁금한 점이 생겼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을 질문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그런 내용 포함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분이 어떤 종목을 더 가지고 오셨을지 10가지 종목을 더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진욱 팀장은 어떤 종목을 가져왔을까요? 아모레퍼시픽과 LS, 덴티움, 현대공업, SK 하이닉스 이렇게 5가지 더 가져오셨고 하창원 본부장의 픽은 뉴로메카, TSE, 넥슨게임즈, 플리토, 이스트소프트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들 가운데,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혹시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매도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할까요? 이런 질문도 좋고요. 아니면 이 종목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하는 질문도 좋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궁금증도 해결하시고 그리고 좋은 종목들도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또 릴레이 이어가 봐야 되겠죠? 이번에 최진욱 팀장님의 6번째 종목으로 또 바로 가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화장품 관련주인 아모레퍼시픽을 아모레퍼시픽이요? 가지고 왔습니다. 뭐 앞서서 좀 이슈 체크 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공격적으로 또 경기 부양책에 좀 집중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적인 좀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좀 피해가 굉장히 좀 컸던 부분들이 좀 화장품 관련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이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하반기에 살아난다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실적 개선 역시 그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지금 저가 매수가 꾸준하게 좀 들어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하반기 실질적인 좀 해외 구매력이 이제는 좀 중요한 시점에 도달을 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지금 전반기 때 좀 마케팅 비용을 좀 투자를 했었던 뭐 설화수라든지 그리고 주요 브랜드 매출적인 부분들 성과가 지금 전 지역에서 이제 나타나주는지에 대해서 하반기에 조금 더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은 있지만 여전히 좀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좀 주가 상승 랠리는 여전히 좀 계속 들어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이고요. 이미 좀 설화수라든지 지금 라네즈 같은 경우가 고성장은 북미 쪽에서 계속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의 지역에서 오프라인 매출에 대한 지금 고성장 역시도 지금 기대감을 여전히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좀 주요 브랜드에 대해서도 지금 리브랜딩을 여전히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점도 다소 아모레퍼시픽 측에서는 좀 긍정적인 여파로 우리가 좀 쳐다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 때 좀 리브랜딩이 여전히 조금 지속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리브랜딩을 통한 지금 외형 성장이라든지 실적 개선 역시도 확실하게 좀 나타나줄 수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관련 대형주 중에서도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는 아모레퍼시픽까지 봤고요.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 네, 뉴로메카입니다. 뉴로메카. 네, 앞서서도 이제 로봇주 2종목 말씀을 드렸는데 협동 로봇에서의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죠. 일단은 59% 고성장 기조가 있다라는 리포트도 있는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22년 기준으로 협동 로봇의 매출 비중이 56%입니다. 상당히 좀 높고요. 지금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쪽이 협동이라든지 물류 로봇 쪽인데 그쪽에 대한 포트가 거의 매출 비중이 한 80, 9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확대가 되는 부분에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산업 현장에 빠르게 좀 접목을 시키고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교촌치킨의 이런 로봇팔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제 치킨을 대신 구워주는 그런 것들에서의 좀 빠르게 상용화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RAS라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로봇을 제공하고 끝이 아니라 서비스와 사후 관리까지 하는 부분으로 구독 경제화로 비즈니스 모델을 좀 세워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우주항공에 대한 국제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스마트팜이라든지 배터리 화재 소화 시스템 쪽으로 사업을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생산 캐파를 좀 확대를 하고 있는데 24년에 완공되게 되면은 이제 18,000여 대 이런 생산을 할 건데 지금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6,000대이기 때문에 한 3배 정도 캐파가 확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요도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들, 큐렉소라든지 기타 회사들과 MOU 이슈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뉴로메카 로봇 관련 종목 한 종목 더 소개를 해주셨어요. 하창원 본부장이 종목 봤고요.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 다음 종목은요? 네, 저는 좀 LS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LS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상승 원동력이 됐던 부분들이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대한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됐었고요. 네. 그리고 좀 해적 케이블에 대한 수주 관련 이슈가 좀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 좀 어느 정도 상승세를 좀 이어가준 부분인데, 사실 지금의 상승 이후로 이제부터가 이제 좀 출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최근에 좀 LS 같은 경우가
2차 전지 재활용 등에 있어서도 지금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금 넓혀가고 있는 영역에 현재로서는 지금 위치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좀 미래 성장성이 여전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지금 LS M&A 같은 경우도 지금 LS가 지금 이제 자녀 지분까지도 인수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실적 기여도 역시 좀 가파르게 좀 개선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2차 전지 소재 쪽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 기여도 그리고 사업 기여도 역시도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한 여전히 좀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지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LS 쪽에 대한 부분들의 주가 상승 기대감도 여전히 좀 물릴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지금 LS가 2차 전지 소재 사업이 지금 부각이 확실하게 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밸류상의 가장 싼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가 충분히 좀 매수를 관심을 가지고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지금 이제 자회사들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매출적인 부분들, 이익적인 부분들, 외형 성장이 좀 확실하게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기와 관련해서 주요 자회사들이 외형 성장이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LS 여전히 관심 있게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LS까지 소개를 받아봤고요. 자, 이번에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화창원 본부장님. 네, TSE입니다. TSE. 네, 삼성양 소켓 중에서 가장 주가가 더디게 올라가고 있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켓 부분에서 ISC가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SK 쪽으로 이제 인수가 되게 되면서 아마 삼성 쪽에서의 이런 소켓에 대한 좀 지각 변동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평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뭐 TFE라든지 TSE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뭐 DDR5 전환들 그리고 HBM에 대한 이런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 관련된 이제 러버 소켓에 대한 수요가 확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러버 소켓 쪽이 가격적인 비용에서의 조금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켓 쪽도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 러버 소켓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유율이 바뀌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아무래도 이제 이 납품하는 가격에서의 좀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충분히 Q단의 상승에서의 좀 디펜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 이제 계속적인 이런 AI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부분에서의 뭐 앞으로 성장 기대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삼성에서도 콘콜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면 HBM에 대한 이런 뭐 선도 의지들도 있고 관련된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좀 기조들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반기 이 회사에서 IR 부분에서도 이런 AI 반도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의 좀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업황이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대감도 충분히 좀 가져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TSE까지 종목 또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8번째죠. 네, 저는 좀 덴티움을 좀 가지고 덴티움. 왔습니다. 네, 최근에 좀 신고가를 달성하고 나서 여전히 지금 주가가 계속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습니다. 오히려 좀 반대로 좀 저가 매수를 충분히 좀 해볼 수 있는 기회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올해 지금 중국용 치과 이 VBP가 지금 시행이 되는 첫 해이다 보니까 좀 그에 따른 앞으로의 좀 성장성이 여전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예상대로 지금 1분기 실적은 좀 부진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 부분이 좀 예상을 했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주가에는 지금 거진 대부분 다 반영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의 임플란트 VBP가 시행이 4월 달부터 지금 시작이 됐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하반기 때 좀 이연 수요 부분들이 있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덴티움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의 주가 같은 경우가 지금 실적 부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주가 하락을 보여주고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수 기회로 좀 볼 수 있는 기회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2분기 이후에도 지금 이연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추가가 되면서 현재 이익률만 여전히 좀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매분기 최고 실적 경신 역시도 가능할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오히려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충분하게 다시 좀 턴어라운드가 좀 나와줄 수 있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VP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지금 가격 하락 여파가 예상보다 좀 적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리레이팅 역시도 지금 가능할 기업 중에 하나가 덴티움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전히 가치 투자로 좀 가지고 가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덴티움이다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금의 주가는 좀 매력적인 구간에 위치를 해주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덴티움 오히려 지금 조금 조정이 나오는 상황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의견으로 알려주셨어요. 덴티움까지 확인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하창훈 본부장님 다음 종목 뭐죠? 네, 넥슨 게임즈입니다. 넥슨 게임즈. 블루 아카이브의 성과가 뭐 예상보다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상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게임즈가 원래는 신작이 나오면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주가가 눌려야 되는데 사실상 최근에 주가가 그렇게 오른 것도 없습니다. 근데 주가가 너무 과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상당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사전 이야기라든지 이런 각종 지수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많이 나타났었고 네. 이게 오픈 첫날에도 이 앱 다운로드가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한 420만 정도 됐을 때 뭐 빌리빌리나 탭탭까지 포함하면 600만이 넘지만 어쨌든 200만 이상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면서 이제 1위를 단기적으로 또 기록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상 좀 기대감 굉장히 큰 상황이고 중국 시장에서 19위 정도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상 좀 증권가의 전망이나 웨이보라든지 이런 위책 관련된 부분의 지표로 봤을 때는 10위권 좀 초반을 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보다 조금 못 미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본 쪽에서의 뭐 다시 최고 순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서브컬처 부분에서는 그쪽이 원래 본고장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순위를 나타나고 있는 것과 과거에 우리나라와 또 기타 지역에서의 이런 흐름들을 보시면 매출이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빠지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중국 시장이 워낙 이런 모바일 시장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중위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상위권 수준과 거의 비슷한 일매출이기 때문에 실적은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가 좀 빠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넥슨 게임즈 최근에 하락 좀 과도한 면이 있다라는 의견 주시면서 오히려 저가 매수할 찬스다라는 의견까지 체크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9번째죠. 네, 저는 좀 자동차 부품 관련 현대공업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공업. 네, 뭐 최근에 좀 자동차 관련주들이라든지 완성차 CMO 업체들 보게 되면은 지금 2분기에 좀 실적이 이제는 우려감으로 3분기부터는 좀 낮아질 거라는 기대감, 그런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나타나주고는 있지만 오히려 좀 실적 부분들은 여전히 좀 견조하게 나타나줄 가능성이 저는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진다고 하게 되면은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현대공업 같은 경우가 지금 국내 자동차 뭐 시트패드라든지 암레스트, 헤드레스트 이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좀 시장에서 점유율 부분들이 좀 많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쟁 업체 대비해서 어느 정도 좀 기술적 우위까지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현재 지금 한국이라든지 중국 쪽에 대한 공장을 지금 운영을 하면서 이 주력 제품인 암레스트라든지 헤드레스트, 시트 등에 있어서 지금 대다수 좀 수출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북미 물량이 여전히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대공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미국 조지아주 쪽에 대한 공장 부지를 지금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공장 부지를 현재 매입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공장 같은 경우가 내년 하반기부터 지금 어느 정도 가동이 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지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모델들을 우선 공급으로 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좀 일회성 비용으로 좀 나갔던 부분들에 있어서도 오히려 감소를 해줄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외형 성장과 매출 성장 여전히 우리가 좀 충분히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도 하나 현대공업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 하창훈 본부장님 종목으로 바로 갈까요? 네, 플리토입니다. 플리토. 네, 제가 앞서서 이제 로봇 쪽을 얘기를 많이 한 것처럼 로봇이 가면 AI도 가겠죠. 그래서 AI 종목으로 또 세팅을 했고요. 아, 예. 플리토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적인 부분에서의 좀 이슈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네이버에서 하이퍼클로버 X가 기대가 되는 것도 결국엔 이런 언어적인 부분에서 기타 외부의 것을 사용했을 때보다 4배 정도 좀 좋은 성과를 낼 거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언어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사업적인 부분이 이제 수집단 언어를 이제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재가공해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오늘 아마존도 컨커 이제 가이던스에서 좀 좋은 얘기가 나왔죠. AI 관련된 투자를 계속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글로벌 유망 기업들의 좀 투자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삼성 SDS가 연내 생산형 AI 시스템 플랫폼 상품을 또 개발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런 투자에 따른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언어 데이터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데 말뭉치라든지 음성, 이미지, 대화형 데이터들을 이제 이 분석하고 또 가공을 하는 업체이기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LLM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가 된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수요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게 또 전 세계적으로 뿌려지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이런 언어적인 부분을 또 풀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사우디아라비아 관련된 이슈도 있고, 뭐 샘 알트만이랑 만났었던 그런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플리토까지 AI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취지로 하나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 벌써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저는 SK하이닉스를 좀 SK하이닉스.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2분기 영업 손실이 한 2조 8천억 정도 난 상태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3분기 연속 적자를 시현을 하고 있지만 네. 오히려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1분기 대비해서 적자폭이 축소가 됐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1분기 대비 적자폭이 줄었기 때문에 이 메모리 업황 같은 경우가 지금 1분기에 바닥을 찍었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잠정적으로 지금 매출 부분들은 여전히 좀 성장을 꾸준하게 좀 해줄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좀 삼성전자랑 지금 SK하이닉스가 추가 감산까지 공식화를 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재고 소진율 역시도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지금 주가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좀 터닝 포인트가 좀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HBM3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HBM3 같은 경우는 하반기 들어서는 전반기 대비해서 이 모멘텀 부분들이 여전히 좀 강화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점유율 측면에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좀 격하게 좀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 시장 점유율 변화 부분들에 있어서 양대 산맥 구도를 가지고는 있지만 누가 먼저 시작을 했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SK하이닉스가 먼저 좀 시작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충분하게 기대감을 좀 조성을 계속 해줄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올해 4분기 그리고 마이크론이 내년 1분기에 현재로서는 좀 양산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수혜를 확실하게 좀 보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심 또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발표 후에 반등할 수 있을지. 어제 또 다시 12만 원이 깨지면서 11만 9천 원대로 내려왔는데 한번 매수 찬스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소개해 주셨고, 이번에 하창원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뭘까요? 네, 저는 이스트 소프트 이스트 보겠습니다. 소프트. 네, AI 쪽에서 특히나 이제 버추얼 휴먼 쪽에 좀 치중이 되어 있는 회사인데, 네. 뭐 상당히 이 시장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뭐 최근에 가장 큰 이슈는 이제 MS에서 이스트 소프트 AR 버추얼 휴먼에 대한 기술력을 인증을 받았다라는 것과, 그래서 이제 MS 비전 얼라이언스 프로젝트에 합류를 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슈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뭐 일각에서는 뭐 공식 기사화는 되지 않았지만 이제 뭐 테스트도 통과를 했고 이제 뭐 대규모 수주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MS 쪽에서 지금 팀즈와 좀 함께 뭔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MOU도 맺었고요. 관련된 부분에서 MAU가 2억 8천만 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런 캐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버추얼 휴먼 쪽에서는 지금 이제 시니어 쪽으로 간다면 태진아 씨를 또 영입을 해서 관련된 이제 아이템들을 경로당에 굉장히 좀 많이 확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니어 사업이 상당히 좀 커질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관련된 부분이 모멘텀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좀 유력한 IP를 바탕으로 사실상 활동을 할 수 있는 다방면으로 좀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B2B와 B2C 쪽으로 모두 다 사업 영역을 좀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향후 시장이 뭐 텍스트, 보이스, 이미지, 로봇 순으로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시장의 좀 성장 기대감들을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스트 소프트까지 이렇게 10가지 총 저희가 20가지의 종목을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소개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두 분이 탑픽을 하나씩 골라주시면 되겠고, 가격 전략도 한번 자세하게 차트 보면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먼저 최진욱 팀장님은 어떤 종목을 고르셨어요? 네, 저는 좀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린 SK하이닉스를 SK하이닉스. 탑픽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대형주들이 보통적으로 이렇게 V자 반등이 월봉상에서 좀 나타나주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충분하게 저점을 좀 잡았다라는 관점이고요. 지금 이제 가파르게 한 3개월 정도 상승해준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쉬어가고 있는 국면을 만드는 겁니다. 일단 쉬어가는 국면
국면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규분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좀 매수 기회로 네네.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일단 지금 고가권 박스권을 여전히 좀 형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손저가 라인 한 11만 원대에 확실하게 좀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분할로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도 되시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앞전 정고 라인 정도 좀 못 미쳐서 부분입니다. 13만 2천 원대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대형주의 가격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쉬고 있는 게 오히려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의견 계속 알려주셨어요. SK 하이닉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탑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도 마지막에 소개했던 이스트 소프트를 이스트 소프트. 좀 보고 있고요. 뭐 버추얼 휴먼은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게 앞으로 사회에 좀 지각 변동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매수 같은 경우는 16,500원에서 17,500원 라인 안에서 5일선 조정 나올 때 좀 매수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1차로 22,000원 보고 있는데 사실상 주가가 최근에 좀 이런 AI라든지 하이퍼클로버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 뭐 추가적으로 25,000원까지 상방 열어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4,000원으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와 이스트 소프트를 탑픽으로 골라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고요. 나머지 18 종목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관심 종목에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증시 파워텐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